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옷이 따뜻해 보입니다. 또 추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가편을 준비했는데 최근에 저희 시장의 조정 이유도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커서 그런 건데, 연준이 긴축하게 된 원인이 바로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긴축을 하는 건데, 중국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한다는 게 참 의아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가 있죠. 미국 자체 이제 생산 차질이나 항만, 부두, 하역의 문제도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 차질이 이게 생필품에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못하는 그런 이유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3번 올리네, 4번 올리네 이러고 있지만, 이 중국은 거꾸로 지금 디플레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전쟁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CPI 소비자 물가입니다. 지금 미국 7% 가는데 중국은 1.5% 정도 수준입니다. 좀 떨어지는, 이제 살짝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작년 말, 그러니까 2020년 말, 이제 21년 초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디플레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PPI를 보면 미국, 중국 다가 이제 빨간색이 미국이고 노란색이 중국인데 다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 10%대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PPI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게 왜 CPI는 미국은 폭등하고 중국은 1% 되냐? 네. 그게 이제 문제는, 답은 중국은 음식료 먹는 거, 미국은 에너지 때문이다. 이게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그렇죠.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미, 중이 큰 차이는 없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굉장히 이게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29%. 그래서 이게 이제 PPI를 올리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문제는 몇 번 우리가 이 물가 얘기하면서 중국의 CPI 구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CPI 구성 요소 중에서 음식료, 먹고 마시고 이게 제일 비중이 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입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올라간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이게 남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은 돼지를 잘 봐야 되고, 지금 미국은 이 에너지를 잘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의 CPI가 이제 1.5, 지난달 2.3에서 1.5로 1% 떨어진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식품이 마이너스 1.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식품은 2.1이고요. 이제 코아 CPI는 이제 1.2 정도고, 그래서 1%대 물가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진짜 디플레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 많이 올라간 것이 그 교통, 연료 이런 것들이 22%, 35% 되는데, 요게 가중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의미가 없는데, 반면에 밑에 이제 음식료 쪽을 보시면 그 고기류들을 보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6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이제 떨어졌고,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4.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0.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CPI가 이게 식품이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1%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가 36%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식품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요게 전체 CPI를 이제 1%대로 맞추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는 10.3인데, 이거는 비철금속 21.4, 화학제품 23.8, 그리고 이제 석유, 석탄 이게 36, 석탄, 채굴 66, 석유 45, 이제 전부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가 이게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게 PPI를 10% 두 자릿수로 올려놓은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CPI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이 공산품이나 이것의 가중치가 중국 CPI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크기 때문에 이제 확 올라간 건데,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지금 중국의 CPI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대 갈 것 같아요. 지금 1.5지만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상승하고 상반기는 좀 낮은 1%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때 2%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돼지를 보면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이게 개체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 CPI를 올려놨다가, 그래서 이제 돼지 뭐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거의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미 돼지가 도대체 몇 마리냐,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었다가 이제 2020년 하반기 들어서 정상 궤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는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또 새끼를 낳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저렇게 급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미 돼지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이 돼지의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씩 이게 떨어졌고. 근데 돼지가격 영향이 워낙 CPI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 어미돼지 사육주 수가 높아진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그게 CPI를 낮추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보면 이게 2012년, 14년 정상 궤도에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뭐 가격은 더 이상 이제 크게 떨어지긴 어렵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안정화되게 되면 다른 쪽에 이제 물가가 올라간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CPI는 아마 낮았다가 하반기에 올라가는, 그러나 2%대 돼지의 숫자가 결코 이게 줄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 유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돼지고기 생산 자체는 사실 코로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그건 거죠. 상관없죠. 예, 어차피 공산품은 에너지 자체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또 영향이 크지 아프리카 않기 돼지 때문에. 열병이 영향이 예. 컸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이것은 뭐 그럴 가능성이 없고, PPI는 이것은 이제 금년 4, 4분기가 피크였던 것 같고, 이제는 이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의 이유는 보면 전력 대란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간 것들,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 전력 대란 마무리됐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이제 뭐 각국의 노력도 있고 정부 통제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확 낮아지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요. 이 전력단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사실 전력단의 이슈 때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께서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것이고 안정화될 거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졌고, 사실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전력대란과 관계는 요소수 사태도 지금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말씀하신 전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안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아주 심플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그걸 팩트 체크 보다가는 부정적인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네. 이제 불안이나 공포나 그 위기를 좀 과장한 측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크의 공포가 굉장히 극점에 있을 텐데 더 예상을 안 좋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피크가 지나갔다는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PPI가 떨어지는 것에 이유는 첫 번째 에너지 수급 완화입니다. 지금 뭐 그 EIA가 예측한 거 보면 2021년에는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2022년에는 예측치들 보면 다가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네. 그럼 이제 기름값 떨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철강이나 그 절광석, 석탄 뭐 이런 것들 전체가 정부가 규제 들어갔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석탄하고 비철금속 수출을 일단 중단하겠다 그래서 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원자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걸 수출을 중단을 하거나 안 했을 때 뭘 먹고 살래?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이슈, 또 정치적인 액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장기화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은 이것 좀 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네. 중국의 PPI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CPI, PPI에서 금융에서 중요한 의미가 갖는데요. 그래서 증시에서도 놓고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린다 그러는데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가 굉장히 나쁜 거죠. 샥이.
이제 뭐 3차례 올린다, 4차례 올린다 그러면 뭐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이것이 금리나 지준을 두세 차례 낮춰야 되지 않냐.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낮추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돈이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지난번 우리가 한번 짚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사상 최대로 많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뭐 1월 달에도 지금 이제 11일 지난주까지를 놓고 보더라도 그 11월 달에 들어온 자금만큼이 이제 한 10일 만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의 금융 통화 정책에 CPI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대라고 하면 중국 통화 당국이 마음 놓고 돈을 풀어도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면 PMI하고 경기하고 그 중국 전체 총 대출하고 6개월 정도 시차를 놓고 그려보면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PMI가 그 저점을 쳤던 그 시점하고 그 사회 총 대출이 요게 바닥을 쳤던 시점 6개월 정도로 뒤로 당기면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 총 대출이 약간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그 자금에 대한 경색 문제를 생각해서 통화든 지준이든 뭐 이것들을 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가 가장 월스트 케이스가 되고 돈을 풀면서 조금 더 위로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융 완화가 이게 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미 M2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 이때부터 약간 풀어놓기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왔고, 그래서 경제공작회의에서 그 적정한 정도의 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중립적이다 하는 말하고 이게 약간 뉘앙스가 이미 달라진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이게 CPI가 낮기 때문에 물가 자극을 이제 돈을 풀더라도 않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보시면 그 어제 지난주까지인데요. 그 12월 달 월간입니다. 자금유입을 보면 12월 달에 사상 최대로 830억 위안 정도가 들어왔고 지금 이제 1월 달 11일까지의 자금 유입도 보면 거의 11월 달 그 전체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왜 이렇게 들어오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미국은 올리고 중국은 떨어뜨린다. 그리고 미국은 전기를 놓고 보면 이제 피크 치고 이렇게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은 이미 이제 바닥 근처에 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저점에서 줍자. 네. 이제 그런 정서가 스마트 마니들한테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저도 최근에 리포트를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이제 그 중국에 들어오는 자금이 채권,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자체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온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 주식시장이 싸 보인다라는 의미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그렇죠. 봐야겠죠. 그래서 요 예. 차트는 이건 주식시장 자금이에요. 채권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놓고 보면은 이제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 일간 확진자 수가 100만 명까지도 올라가는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확실한 3차 유행이 지금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더 확산이 되게 되면 이건 필연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강제적으로 뭘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반대로 보시면 오른쪽이 우리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의 한국입니다. 우리도 지금 2주 동안 난리를 쳐가지고 이 좀 떨어뜨려 놨는데 네. 중국은 하루에 뭐 많을 때 한 250명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를 폐쇄를 시안 폐쇄했고 전진 폐쇄했고 최근에 안양도 폐쇄하는. 그래서 뭐 인구가 300만이든 1,300만이든 1,500만이든 발병했다고 그러면 이제 폐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도 이것의 이제 의미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은 그 오늘 아침에 뉴욕에 계신 분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아, 지인분이 보내주신 네.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 록펠러 재단 앞에서 이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요. 근데 네. 스케이트 타는 사람 자세히 보면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중국인인데 네. 지금 이게 아파트 단지 자체를 폐쇄를 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경계를 서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수준의 방역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중국은 이제 작년 4분기 아마 GDP가 이제 1월 달에 나오는데 아마 3자를 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올림픽 할 때까지 봉쇄를 그럼 2월 중순까지 봉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2월 중순까지도 숫자가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가 중국 경기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3% 숫자가 나오면 시장은 샥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마트 마니들은 이것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액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뭐 이런 CPI의 문제는 결국은 중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이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경기로 놓고 보면 이제 돈을 푼다는 것 이게 이제 경기 바닥에서 부양책을 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망하신 부분이 중국의 이제 PPI 그리고 이제 미국의 CPI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의 PPI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CPI도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를 봤을 때. 뭐 충분히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차가 좀 발생할 그렇죠. 것이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세계적인 수급의 문제보다도 네. 미국이 저런 식으로 70만 명, 100만 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 미국 내에 이 유통, 네. 물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거기서 또 한 번 또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변수는 아마도 뭐 1분기, 2분기 넘어가게 되면 저것은 이제 밑으로 먹을 가능성이 높지만 네. 이 미국 자체적인 이제 유통에서는 이게 외부 문제가 아닌 내부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문제는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통화 정책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긴축으로 좀 더 강하게 가는 것이고 근데 사실 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글로벌한 미국과 중국인데 한쪽은 긴축을 계속하고 한쪽은 지금 굉장히 많이 쪼여놨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은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에 1930년대 거의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자산을 사주는 것도 최대였고 그다음에 통화량을 늘리는 것도 100년 만에 최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안 넣었을 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그 사이에 몇 차례 설명을 했지만 입으로는 우리는 절대 빨리 커브를 돌지 않겠다.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립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보면 2021년의 경우는 부채 비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기업들이 뭐 헝다 사태라든지 뭐 이게 국유기업 일부 부도 뭐 이런 얘기가 다가 중국이 긴축을 실질적으로 한 거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낮춘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기업 부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가 전체 부채 비율도 낮아졌고 그래서 중국은 최근 4분기 정도 연속으로 부채 비율을 계속 낮춰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화량 증가율도 지금 이제 미국은 통화량 낮춰야 되고 이러지만 중국은 작년 한 해 내내 네. 계속적으로 통화량을 줄여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업들이 뭐 네. 이게 이 부동산 업계들이 어렵다 뭐 이제 부도난다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악마는 가장 약한 놈부터 잡아먹어요.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놈부터 잡아먹는데 그게 헝다가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 1년 내내 긴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는 돈을 좀 풀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긴축 정책, 지금의 완화 정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어떻게 이어져가는 그 추이를 그게 잇는 게 이 차이를 만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께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때 영향으로 해서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래서 외국인이 12월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